이상기후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종단협이 나섰습니다. 마음청정과 지구청정을 슬로건으로 공생하는 사회를 위한 불자들의 중장기 실천 사업과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2019년 천막 무문관 정진에 이어 자비순례를 이어오고 있는 상월선언 결사가 내년 2월 인도순례를 확정했습니다. 43일 동안 1167km의 부처님과 함께 꿈의 순례에 나섭니다.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최고 권위자인 어산어장의 비구니 최초로 도미스님이 지정됐습니다. 65년간 범패 외길을 걸어온 도미스님의 어장 지정으로 범패 대중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람사 소유권 분쟁에 이어 차체원관 철거 소송까지 법원이 잇따라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태고종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곧바로 새 주지를 임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TN의 최고 인기 스님들이 뭉쳤습니다. BTN 간판 스타 자연 스님과 광우 스님, 이웃 종교인들과 소통하며 시청자와도 친숙한 성진 운성 스님의 콜라보로 안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는데 불자들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단협은 마음청정, 지구청정을 슬로건으로 실천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움과 바꿈, 살림과 미래를 주제로 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기후환경위기 극복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지키는 데 불교가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실천선언문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종단협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마음청정 지구청정을 슬로건으로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불자행동 중장기 실천사업과 불교기후환경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기후환경위기 극복 실천선언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명존중과 자리이타, 보살행을 실천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불자부터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5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사부대중의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 재난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자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행동을 나서고자 합니다. 선언문과 함께 소육지족의 비움 실천과 수처작주 바꿈 실천, 생명방생 살림 실천, 자업자 등 미래 실천에 불자행동 실천 사업을 3년과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위원회 산하에 불교기후환경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30개 회원 종단에서 각각 승가와 제가 1명씩을 추천해 운영 방안과 주요 사업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종단협은 앞서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관음종 신임 총무원장 법명스님을 새 부회장으로 상임이사에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 임원 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고갈된 긴급재난기금 확충에 따른 분담금 책정의 건과 수석과 차석 등으로 구분된 부회장 조직을 부회장으로 통일하고 태구종의 의전 서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의 건은 2월에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임기를 3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의 건은 부결했습니다. 종단협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23차 한중일 대회를 내년으로 수년하고 내년 4월 예비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천선언문 채택으로 기후환경위기 극복에 동참한 종단협은 불교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과 홍보, 활동가 양성 등 범종단적 실천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384차 회의를 열고 9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으로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독 후보자의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도록 하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선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8월 18일 후보 자격심사를, 8월 26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교구별 1인 이상 30인 이내로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8월 8일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2019년 아홉스님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석 달간 천막 무문관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의 새 장을 연 위례 상월선언결사. 상월결사는 이후 2020년 자비순례, 2021년 천리순례, 2022년 전국 교구 평화방생순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월결사 순례단이 드디어 내년 2월 석가모니 부처님의 7대 성지로 갑니다. 43일간 펼쳐질 1167km 대장정을 윤호섭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가 담긴 7대 성지를 걸어서 참배하는 상월결사의 대장정, 인도순례가 내년 2월 막을 올립니다.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성도지 보드가야를 거쳐 중림정사가 있는 라지기르, 마지막 안거지 바이샬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네팔 룸비니,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무른 슈라바스티까지 내년 2월 9일부터 43일간 장장 1167km라는 대장정이 부처님 성지에서 우리나라 사부대중의 걸음으로 펼쳐집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지난 3년간 국내 순례를 통해 불법을 전한 상월결사 순례단은 최종 목표인 인도순례, 가칭,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순례 코스는 인도, 네팔, 부처님의 성지, 탄생부터 열반까지. 상월결사 순례단은 앞서 현지를 답사하며 수경지와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하루 평균 25km의 행선을 하며 천막에서 29박을, 정비를 위한 숙박시설에서 12박을 하는 것으로 순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또 인도 날씨를 고려해 국내 순례보다 1시간 이른 오전 3시에 행선을 시작합니다. 참가 접수는 8월 31일까지 2020년과 2021년 진행된 자비순례와 천리순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쉬운 일정은 아니다. 정말 굉장히 죽을 각오까지도 목숨을 정말 걸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좀 부처님 성지를 수행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나. 내년은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상월결사 순례단은 인도 순례가 민간 차원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와 순례의 의미를 짚는 국내외 학자들의 현지 토론 기회도 순례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무엇을 위해 걸으셨고 누구를 위해 걸으셨는지 찾아내고 모두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차별이 없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우면 곧 수미산이라는 상월결사의 취지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 일화를 피워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등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최고 권위자를 어산어장이라고 하는데요. 65년간 범패 외길을 걸어온 동희 스님이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에 지정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 의례의식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비구니 어산어장에 이름을 올린 건 동희 스님이 처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동희 스님과 보천 스님에게 각각 어산어장과 어산종장 증서를 수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에 후학을 많이 양성하시고 큰 일을 많이 잘 헤쳐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희 스님은 6살 때 서울 청량사에서 출가해 13살 때 범패로 명성이 높았던 송암 스님 문화에서 수학하고 65년간 범패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범패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불교의 소리를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패를 집대성한 음반을 출시해 대중에게 전하고 진관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후왕양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 절에서 어른 모시고 범패를 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나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해서 끝까지 오늘까지 놓지 않고 한 길만 어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사는 범패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 악보 없이 스승에게서 제자로 구전 전승돼 오고 있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생전예수제, 계산대제 등 제를 지낼 때 의식을 집전하고 불교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합니다. 더 특별하다고 저 생각은 안 해요. 더 열심히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전통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하시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찾아서 계승하라고 이런 역할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패 외길을 걸으며 묵묵히 수행 정진해온 동희 스님. 비구니 어산어장에 지정되면서 불교의례 보존과 전승은 물론 대중화 역할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철거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인 조계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남사 소유권 소송 2심에 이어 다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태고종 측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어제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인 조계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고법은 원고 조계종의 소송을 각하하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면서 태고종 측은 오랜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며 환영했습니다. 저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올바른 판단이었다. 사법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계종 서남사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는 BTN과의 통화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총무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측은 그제 폐회한 중앙종회에서 서남사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종책 질의를 진행하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서 서남사에 대한 소유를 확인받은 태고종은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길 기대했습니다. 불교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이 시차에 그만두고 조계종 측에서 큰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주지를 새로 임명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의 대법원 상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은 제20교구 본사 서남사 주지를 새로 임명하며 소송 등 관련 문제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남사 주지 직무대행에 현 중앙종회 의원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을 임명하고 적극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조계종 20교구 본사 서남사 주지 직무대행에 대진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과 종도들을 대신해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과 종도들을 대표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원장 스님이와 여러 원로 스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부장 스님도 기획실장 스님, 여러 수행자 스님들과 잘 타협하고 잘 상의해서 어렵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역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하고 격려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스님은 중앙종회 의원으로 화엄사 호복국장, 천태암 주지, 사성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례 천운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9일 열린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가 서남사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공석이던 서남사 주지에 대진 스님을 임명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서남사 등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중앙종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년 동안 재단 후원을 이어온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재단 대표이사실에서 이상현 유종인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이 참석해 주변을 돕겠다는 마음을 2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줘서 감사하다며 격려했습니다. 오랜 기간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두 공로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불교TV가 7월 중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합니다. BTN의 간판 스타 자연 스님과 광우 스님이 함께하는 끝판 마수다와 성진 스님, 운성 스님의 세상인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BTN 불교TV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대중적 인기를 폭넓게 받고 있는 스님들이 뭉쳤습니다. BTN 최고 인기 프로그램 소나무를 진행하며 딱딱하지 않은 시대맞춤형 법문을 선사하는 광우 스님과 불교사와 사상을 100장면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는 붓다로드의 자연 스님이 만났습니다.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자현 광우 스님의 끝판 마수다는 두 스님이 매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불교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불교 지식을 대방출합니다. 저는 스님 덕분에 절에 대해서 또 새록새록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스님. 근데 그게 좀 반응이 괜찮았었나요? 오, 뜨겁습니다. 스님 막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건 여름이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두 스님의 입담이 맛있는 수다가 돼 부처님 가르침이 쉽게 전달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 문화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판 마수다는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되며 일요일 오후 2시와 월요일 밤 11시 15분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성진 운성 스님의 세상인이 시청자와 처음 인사합니다.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이웃 종교인들과 소통하고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의 이미지로 다가가는 성진 스님, 그리고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를 오랜 기간 진행한 운성 스님의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탈종교 시대 불교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소통하는 신개념 버라이어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청춘과 쉼, 행복 등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스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담아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녹화 시간에는 현장을 라이브 연결해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진 운성 스님의 세상인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청할 수 있으며 목요일 밤 10시 30분, 일요일 저녁 7시에 재방송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굳건한 신심으로 불교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전국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총동문회가 천태불자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천태족은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총본산 구인사에서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총동문회 학예수련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지혜를 다지고 자비를 실천하며 불교 중흥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불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천태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장 성혜스님은 수련법회가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정각원을 운영 중인 부산 백양산 견강암이 사상구 지역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견강암 주지 향공스님과 정각원 회원들은 어제 부산 사상구청을 방문해 장학금과 라면 쌀 등 자비 나눔 금품 420만 원 상당을 조병길 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향공스님은 지역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려는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뜻깊은 나눔으로 회양하게 됐다며 정각원 불자들과 무료급식, 보양식, 동지팥죽 나눔 등 자비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도 소외계층을 돌보는 견강암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구청 차원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산제를 시연하며 산신특별기도 법회를 회항했습니다. 지난 17일 봉행된 산신특별기도에는 보명사 주지 화람스님과 대산사 주지 지행스님을 비롯해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화람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행스님은 산신대제를 지낸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면 타인은 물론 나 자신도 편안하게 될 것이라며 공덕이 회양되길 기원했습니다. BTN 불교TV 붓다외 광주 불교 사찰순례단이 지난주 강원도 일대로 구법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정읍 정토사 주지 석원스님과 김용섭 단장을 비롯한 순례단 50여 명은 지난 16일 낙산사와 홍련암, 효요함을 참배했습니다. 아름다운 관음성지를 둘러본 불자들은 낙산사 원통보전 법당에서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하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전국의 명찰을 찾아 나서고 있는 순례단은 백중회양을 맞아 다음 달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진영 대광명사, 정토사 등으로 구법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월설원 천막결사 정신을 이은 포천 용암산 무문관 불사가 내년 회양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용암산 무문관은 상월선원 9스님 중 한 명인 성곡스님이 원력을 세워 상월선원과 같은 구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스님이 방문해 500만 원의 불사기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2020년 12월 시작된 무문관 불사는 절반 정도 공정이 진행됐으며 법당과 무문관, 공양간 등 5동으로 건립됩니다. 약삼 1심 선원 주지 성곡스님은 불사를 원만하게 회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